혹시 여러분 중에 혼자 계실 때 갑자기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가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만약 지금 심장마비가 온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무서운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영상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내가 살면서 이런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한 가지라도 꼭 얻고 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김현우 박사님의 귀중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년간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돌봐온 심장내과 전문의 김현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 72세 박정순 할머니가 오셨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며칠 전에 집에서 혼자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더라고요. 숨도 가빠지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정말 심장마비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불안감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요. 특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더욱 그렇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셨나요? 집에서 혼자 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쥐어짜듯 아프기 시작하고 숨이 가빠오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다면 말이에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핸드폰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말씀드리면 심장마비로 실려오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혼자 있을 때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가족들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혼자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자책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가을 68세 이병호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까요? 어르신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혈압약만 드시는 정도였죠. 키도 크시고 체격도 좋으셔서 주변에서 건강한 분으로 통하셨어요. 연금 받아서 부인과 함께 편안하게 사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7시쯤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시던 중에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왔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고 소화제를 찾으려고 일어서려 했는데 일어설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팠다고 해요. 그때 부인은 마침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가신 상황이었어요. 어르신께서 나중에 저에게 말씀하시길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프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손끝이 저리고 어지러웠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제일 무서웠던 건 혼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어르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해요. 아내는 시장에 갔고 아들은 회사에 있고 딸은 시댁에 있고 이웃집은 너무 멀고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언제 누가 발견할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거예요. 다행히 이 어르신은 평소 응급 상황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응급처치 프로그램도 자주 보시고 건강 강의도 들으러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하실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정기적으로 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데 그때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 어르신처럼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2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본 현실을 말씀드리면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4분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면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뇌는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금세 손상되기 시작하거든요.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10분이 지나면 생존 확률이 10%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경험한 바로는 심장마비로 실려온 환자분들 중에서 10분 이상 방치된 경우엔 정말 살리기 어려웠어요. 설령 살아나더라도 뇌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한 경우가 많았죠. 특히 무서운 건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1분 이내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누군가 심폐소생술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5세 김영숙 할머니의 경우였는데요. 할머니는 평소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지만 약으로 잘 관리하고 계셨어요. 혈당도 잘 재시고 혈압도 꾸준히 체크하시는 모범적인 환자분이셨죠.
자식들도 효도를 잘해서 늘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5살짜리 손자를 돌보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이 시작됐어요. 손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바늘이 떨어질 정도로 손에 힘이 빠지면서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해요. 다행히 그때는 손자가 옆에 있었는데 할머니가 아파. 엄마한테 전화해라고 말씀하시자 똑똑한 손자가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도 핸드폰 사용법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올 수 있었고 큰 문제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만약 그때 손자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할머니 혼자서는 전화를 걸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심장마비가 오면 손에 힘이 빠지고 의식이 흐려지거든요. 핸드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어려워져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와도 스스로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간단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의료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가 오면 다른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물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포기하면 정말 끝이에요. 실제로 외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어요. 42세 직장인 남성이 새벽 조깅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어요.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을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오면서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인적이 드문 공원이었고 핸드폰도 집에 두고 나온 상황이었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구급차를 부를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남성은 평소 응급처치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어떤 방법을 실행했어요. 그 방법 덕분에 의식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다행히 15분 뒤에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구급대를 불러줄 수 있었답니다. 결국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동작이나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바로 10초라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심장마비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아예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중단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즉시 심장을 자극해서 다시 뛰게 만들고 뇌로 혈액을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누군가가 심폐소생술을 해주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심장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의학계에서는 기침 심폐소생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3세 조명훈 할아버지였는데요. 할아버지는 퇴직 후에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계시고 부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혼자 지내고 계셨죠. 평소 건강하셨지만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드시고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기 시작했어요. 숨도 가빠지고 어지러웠죠. 할아버지는 그 순간 이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며칠 전에 동네 보건소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때 배운 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었죠. 할아버지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그 방법을 실행하셨어요. 첫 번째로 할아버지는 바로 119에 전화를 거셨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음성 기능을 쓸 수 있잖아요. 시리야, 119에 전화해라고 말하면 바로 연결되거든요. 손에 힘이 없어도 목소리로 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두 번째로 할아버지는 기침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셨어요. 이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마치 목에 걸린 가래를 뱉어내듯이 강하게 기침을 하는 거예요. 이 기침을 2초마다 반복하는 겁니다.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설명드릴게요. 강한 기침을 할 때 가슴 안의 압력이 높아져요.
이 압력이 심장을 누르면서 혈액을 짜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눌러주는 심폐소생술과 비슷한 원리예요.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 덕분에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고 뇌 손상 없이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119 신고가 가장 우선이에요. 스마트폰이 있다면 음성 명령을 사용하세요. 시리아 119에 전화해 또는 구글 119에 전화해라고 말하면 됩니다. 만약 일반 전화기밖에 없다면 최대한 빨리 119를 누르세요. 신고를 한 다음에는 즉시 기침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해요. 먼저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폐 전체에 공기가 가득 찰 정도로 깊게 마셔야 해요. 그 다음에 입을 벌리고 마치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강하게 기침을 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침은 짧고 강하게 해야 해요. 길게 기침하면 안 되고 약하게 해도 안 됩니다. 정말 가래가 목에 걸려서 뱉어내야 할 때처럼 강하고 짧게 해주세요. 그래야 가슴 압력이 제대로 올라가거든요. 숨을 들이마시고 기침하는 것을 2초마다 반복하세요. 들이마시기 1초, 기침하기 1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계속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세예요. 가능하면 앉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누워버리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더 줄어들거든요. 의자에 앉거나 벽에 기대서 앉는 게 좋아요. 쓰러지면 더 위험해져요. 만약 통증이 너무 심해서 기침하기 어렵다면 최대한 큰 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폐와 가슴에 압력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세 이순자 할머니의 경우인데요. 할머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으로 깨어나셨어요. 꿈인 줄 알았는데 통증이 계속되더라고요. 할머니는 평소 제가 하는 건강 강의를 들으러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고 계셨죠.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바로 침대 옆 전화기로 119에 신고하셨어요. 그리고 침대에 앉은 채로 기침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셨죠. 할머니 말씀으로는 처음에는 기침하기가 힘들었대요. 가슴이 아프니까 기침하는 것도 아팠거든요. 하지만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참고 계속하셨다고 해요. 그 덕분에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구급대원들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할머니는 앉아서 기침을 하고 계셨거든요. 덕분에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혹시 기침으로 정말 심장마비에서 살아날 수 있나요?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100% 보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적어도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실제로 응급의학에서는 이 방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유일한 자구책이거든요. 완벽한 치료법은 아니지만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법임은 분명해요. 이 방법을 미리 연습해두는 것도 중요해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당황하기 쉽거든요. 평소에 어떻게 하는 건지 연습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연습해보세요. 연습할 때는 실제 심장마비 상황은 아니니까 너무 강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호흡법과 기침하는 타이밍만 익혀두시면 됩니다. 들이마시고 기침하고 들이마시고 기침하고 이 리듬을 몸에 익혀두세요.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이 이 방법을 알고 있다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서로 알고 있으면 위급할 때 서로 도울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방법을 실제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위급할 때 기억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이 방법으로 정말 목숨을 구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미리 준비하고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따라할 수 있었던 거죠. 74세 정기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할아버지는 몇 달 전에 제 강의를 들으신 후에 집에 가서 부인께 이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둘이서 함께 연습도 해보셨죠. 나이 먹어서 이런 걸 왜 배워야 하나라고 처음에는 귀찮아하셨지만 부인이 꼭 해보자고 해서 따라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달에 할아버지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부인은 깊게 주무시고 계셨는데
할아버지는 부인을 깨우는 대신 바로 연습했던 방법을 실행하셨어요. 스마트폰으로 119에 신고하고 화장실 문에 기대서 기침,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신 거죠. 몇 분 후에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이 또렷하셨어요. 구급대원들도 이 나이에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시다니 하며 놀라워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연습해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처음에는 설마 내가 이런 일을 당할까 싶었는데 막상 당하니까 연습했던 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평소에 익혀둔 것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족들과 함께 이 방법을 공유하세요. 혼자만 알고 있는 것보다 가족 모두가 알고 있으면 훨씬 안전해요. 서로 위급할 때 도울 수 있잖아요. 특히 배우자분께는 꼭 알려주세요. 같이 사는 사람이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위급할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여보, 기침해요. 깊게 숨 쉬고 기침하세요. 라고 옆에서 격려해 줄 수 있거든요. 자녀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응급처치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님이 먼저 알려주시면 자녀들도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집안에 응급 상황 메모를 붙여두세요.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간단하게 적어두는 거예요. 심장마비 시 대처법 119 신고, 기침, 심폐소생술, 2초마다 반복 이런 식으로 적어두시면 위급할 때 보고 따라할 수 있어요. 핸드폰 연락처에도 응급 연락처를 잘 정리해두세요. 119는 기본이고 가족들 연락처도 빨리 찾을 수 있게 해두시면 좋아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응급 연락처 기능이 있어서 잠금 화면에서도 전화할 수 있거든요. 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9세 김미경 할머니인데요.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늘 혹시 모를 상황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는 매일 저녁마다 이 방법을 연습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기침하는 게 어색하셨는데 며칠 연습하니까 자연스러워지셨어요. 그리고 이웃 할머니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셨죠. 동네 경로당에서 함께 연습하기도 하셨대요. 몇 주 후에 정말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저녁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혹시 이게? 하고 의심스러우셨는데 통증이 계속되니까 바로 연습했던 방법을 실행하셨어요. 할머니는 연습 덕분에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아, 이제 그 방법을 써야겠구나 하고 차분하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바로 119에 신고하고 기침,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셨죠.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었어요. 이처럼 미리 연습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위급할 때는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그럴 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 연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장마비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와요. 젊은 사람들도 스트레스나 과로로 심장마비가 올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위험하죠. 하지만 오늘 배운 방법만 제대로 기억하고 계신다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119 신고와 기침, 심폐소생술, 이 두 가지만 10초 안에 실행할 수 있다면 생존 확률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숨이 가빠도 나는 살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기침,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세요. 구급대가 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방법을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지식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어요.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께도 알려주시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세요. 한 사람이 더 알면 한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더욱 중요한 정보예요. 가족이 멀리 있거나 자주 혼자 계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이 방법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방법도 중요하지만 평소 건강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고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세요. 금연하시고 적당한 운동도 하시고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법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오늘 배운 방법을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언젠가 이 방법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단순히 영상 하나를 본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배운 이 지식은 젊은 사람들도 모르는 정말 소중한 생존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족들에게 이걸 알려주시면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님께 고마워할 거예요.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